당신은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제사를 올렸을 때 제사상 위에 대추를 몇 개 올렸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한 줌 집어 접시에 담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사상은 음식이 많고 과일이 풍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안의 기운은 반드시 큰 음식과 비싼 재물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과일 하나, 그 숫자 하나가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조용히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은 크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빠른 마음과 빠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올려도 마음이 흩어지고 방법이 어긋나면 조상님께 닿아야 할 감사의 기운이 중간에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올릴수록 복도 많이 내려온다고 믿지만 기운의 세계에서는 많음보다 조화가 중요하고 화려함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어느새 집안의 흐름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거창한 비법도 돈이 많이 드는 의식도 아닙니다. 바로 제사상 위에 올리는 7개의 대추입니다. 왜 하필 7개여야 하는지, 왜 아무렇게나 담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집안의 복과 돈줄을 여는 첫 단추가 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돈은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식의 길은 막히고 집안의 무거운 기운이 계속 머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가정에 필요한 변화는 큰 제사상이 아니라 단 7개의 대추를 제대로 올리는 작은 정성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제사상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조상과 후손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삶이 풀리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남들처럼 사치를 부리지도 않고 명절과 기일마다 조상님께 제사도 빠짐없이 올리지만 막상 손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병원비로 나가고 조금 모았다 싶으면 자식 문제로 세워나가고 겨우 숨을 돌리려 하면 예상치 못한 빚과 지출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자식은 취직이 막히고 사업은 계약 직전에서 자꾸 끊기고 집안에는 이유 없이 무거운 기운이 머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조상님께 죄송한 일이 있었나 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당신의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만 생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복이 내려오는 길이 오래전부터 조용히 막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사는 올렸지만 기운이 흐르지 않고 음식은 차렸지만 마음과 방식이 어긋나 조상님의 복이 후손에게 온전히 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물길이 막히면 맑은 물도 고여 섞듯이 집안의 복도 흐르지 못하면 재물은 머물지 않고 기회는 자꾸 비껴갑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자신을 먼저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필요한 것은 더 큰 제사상이 아니라 막힌 복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작은 정성일지도 모릅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도시에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2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지켰고 아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도우며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치를 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으며 명절과 기일이 돌아오면 빠짐없이 조상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상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과 국, 나물과 과일,
술과 향을 빠뜨리지 않았고 조상님께 절하는 마음도 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 병원비로 나가고 아끼면 자식 문제로 새어 나가고 겨우 숨을 돌릴만 하면 가게 거래처가 끊기거나 예상치 못한 빚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들이 취직을 여러 번 실패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사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그 말에는 원망보다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시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과일도 올리고 나물도 올리고 대추도 항상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대추는 몇 개를 올리십니까? 그 순간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줌 올립니다. 많이 올릴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바로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방향이 흐트러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 어머니는 제사 때마다 흠 없는 대추를 고르고 깨끗이 씻고 정확히 7개만 세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추의 방향과 위치까지 바르게 맞추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막혀있던 아들의 취직 소식이 들려왔고 끊겼던 남편의 고래도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적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고여있던 물길에 작은 흐름이 생기듯 그 집안에도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조상과 후손의 복을 잇는 작은 매개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추는 제사상 위에 올리는 평범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상과 자손을 잇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접시에 담아 올리는 작은 대추 하나는 단순히 맛과 모양을 갖춘 음식이 아니라 한 집안의 뿌리와 가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열매를 뜻합니다. 대추나무를 자세히 보면 하나의 뿌리에서 줄기가 뻗고 그 가지마다 수많은 열매가 빼곡히 맺힙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며 대추를 짜 손본 장과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한 알의 대추 안에는 조상으로부터 부모에게,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다시 손자와 그 이후의 세대에게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추의 붉은 빛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생기와 양기, 따뜻한 기운, 그리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힘을 상징해 왔습니다. 어둡고 막힌 집안의 기운을 밝히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색이 바로 이 붉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대추를 올린다는 것은 과일 하나를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조상님께 우리 가정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그 뿌리에서 다시 복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올린 대추는 조상과 후손 사이에 놓이는 작은 다리이며 끊어진 듯 보였던 복의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7개의 대추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추도 한 줌 가득 집어 올리거나 접시가 허전해 보이지 않도록 8개, 9개씩 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운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숫자 7은 가득 차 있으면서도 넘치지 않는 수입니다. 6은 아직 채워지지 않아 허전한 기운을 남기고 8이나 9은 지나치게 많아져 모여야 할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물도 그릇에 알맞게 담겨야 오래 머물 수 있듯이
제사상의 정성도 알맞은 수 안에서 안정될 때 비로소 조상님께 닿는 길이 열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중심의 자리입니다.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하며 흩어진 복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상 위에 7대추는 단순히 7개의 과일이 아니라 조상과 현재의 가족,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자손까지 세 대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복이 부모 세대를 지나 자식에게 닿고 다시 그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7알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추를 아무렇게나 한 줌 올리는 것은 정성이 커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은 많이 담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바르게 실천할 때 살아납니다. 다음 제사상 앞에 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대추는 많다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7개, 그 7개가 집안의 복을 모으고 조상과 후손의 길을 이어주는 가장 안정된 숫자입니다. 제사상에 올릴 대추를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추를 단순히 접시에 담는 과일 정도로 여기지만 조상님께 올리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마음의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아무 대추나 집어 올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흠이 없고 껍질이 터지지 않았으며 벌레 먹은 자국이 없고 지나치게 쪼그라들거나 말라 보이지 않는 대추를 골라야 합니다. 색은 고르게 붉고 표면에는 은은한 윤기가 있어야 하며 손에 들었을 때 모양이 반듯하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상추난 대추는 이미 기운이 새어나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 대추를 제사상에 올리면 복이 모이기보다 흩어지고 정성이 온전히 머물지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갈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추를 고른 뒤에는 깨끗한 물에 천천히 씻어야 합니다. 이때 급하게 문지르거나 아무 생각 없이 헹구지 마십시오. 손끝에 닿는 대추 하나하나를 조상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물로 먼지를 씻어내는 것은 단순한 세척이 아니라 흐트러진 기운을 정리하고 마음을 맑히는 첫 과정입니다. 대추를 씻는 순간부터 이미 제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깨끗한 대추를 준비하는 마음이 곧 깨끗한 정성이 되고 그 정성이 조상과 후손을 잇는 길의 첫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7개의 대추를 준비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넣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추를 접시에 담을 때 모양만 보기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사상 위에서 대추의 방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대추에는 가지와 이어져 있던 작은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는 대추가 나무의 뿌리와 연결되어 생명을 받아들이던 자리이며 상징적으로는 조상과 후손을 잇는 통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상에 올릴 때는 반드시 이 꼭지가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꼭지가 위를 향한다는 것은 뿌리를 잇지 않고 조상님을 향해 마음과 기운을 열어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꼭지가 아래로 향하거나 옆으로 누워 있으면 모여야 할 기운이 땅으로 꺾이거나 사방으로 흩어진다고 여겨집니다. 7개의 대추는 한 줄로 가지런히 놓아도 좋고 아래에 4개, 위에 3개를 올려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해도 좋습니다. 특히 위를 향한 삼각형은 흩어진 기운이 한 점으로 모여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곳은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이는 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추를 아무렇게나 쏟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겹치고 넘어지고
꼭지가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면 정성의 흐름도 함께 어지러워집니다. 제사상은 단순히 음식을 배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과 기운을 정돈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대추를 놓을 때는 손으로 하나씩 천천히 세우고 꼭지가 위를 향하는지 확인하며 7알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작은 정동 하나가 조상과 후손 사이에 길을 바르게 열어주고 막혀있던 복의 흐름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는 시작이 됩니다. 대추 7개를 바르게 고르고 방향까지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 접시를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사상 위의 위치는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닙니다. 각각의 음식과 재물은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추는 조상과 후손의 복을 이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의 기운을 따라 놓아야 합니다. 대추 접시는 향로와 신위 또는 조상님의 사진이 놓인 자리의 중심선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심선은 제사상 전체의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길과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가슴 한가운데에서 기운이 모이듯 제사상에서도 중심은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이 가장 곱게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만약 대추 접시를 왼쪽 끝이나 오른쪽 구석 혹은 다른 음식 뒤에 가려진 곳에 놓는다면 그 기운은 중심을 잃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추를 준비해도 자리가 어긋나면 조상님께 다해야 할 정성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추 접시를 놓을 때에는 급하게 내려놓지 말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천천히 중심에 맞추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뜻을 전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제사상의 흐름을 정돈하고 조상과 후손 사이의 길을 바르게 여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대추를 제사상 위에 올릴 때 반드시 긴 축문이나 어려운 기도를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께 닿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7개의 대추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중심에 놓는 그 순간 잠시 눈을 낮추고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나를 있게 해준 분이 지금 이 가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조상님, 이 작은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막혀있는 길이 있다면 부디 열어주시고 흩어진 복이 다시 모이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아무리 대추를 정확히 7개 올리고 방향과 위치를 빠르게 맞추어도 마음이 비어있다면 그것은 그저 잘 차려진 형식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고 절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다면 그 정성은 반드시 조상님께 닿습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그 형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대추를 올릴 때는 욕심보다 감사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초급함보다 차분한 정성으로 임해야 합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절대로 대추를 아무렇게나 치우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상에 올렸던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잊어버리고 며칠 뒤 시들거나 마르면 그대로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제사상 위에 올려진 7개의 대추는 단순히 제사에 사용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정성을 올린 뒤 그 기운을 다시 받아 내려온 복의 그릇과 같습니다. 조상님께 드린 음식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받음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끝난 뒤에는 그 7개의 대추를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가족 수가 많아 대추 하나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운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복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향해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도 작은 한 입을 먹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대추를 먹는 일이 아니라 조상의 보호와 복을 자손에게 이어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대추를 입에 넣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 짧은 감사가 복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줍니다. 만약 혼자 사는 분이라면 7개를 한꺼번에 먹기보다 하루에 1개씩 3일 동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조상님을 떠올리며 대추 하나를 먹으면 그 기운이 천천히 몸과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막혀있던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줄 것입니다. 대추를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은 뒤에도 아직 의식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대추를 먹고 남은 씨를 아무 생각 없이 휴지에 싸서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대추씨는 단순한 찌꺼기가 아닙니다. 대추 한 알 안에서 가장 단단하게 기운이 모여있는 중심이며 앞으로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복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조상님께 올렸던 대추를 감사히 받아 먹었다면 그 안에 남은 씨 역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깨끗한 종이에 잠시 모아두었다가 집안의 화분, 흙속이나 마당 한켠 또는 사람이 함부로 밟지 않는 깨끗한 땅에 조용히 묻어주십시오. 이때 꼭 실제로 삭이 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땅에 심는 행위 자체입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받은 복을 우리 집안의 공간 안에 뿌리내리게 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 들어가듯 오늘의 정성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재물운도, 자손의 길도, 가정의 평안도 한순간에 폭발하듯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마음과 행동이 쌓일 때 서서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대추씨를 버리지 말고 심으십시오. 그 작은 마무리가 제사의 흐름을 완성하고 당신 가정의 복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7개의 대추 꼭지를 위로 향하게 놓는 방법, 향로와 신유의 중심선에 맞추는 위치, 그리고 제사가 끝난 뒤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고 씨앗을 땅에 묻는 과정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형식은 마음을 돕기 위한 그릇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추 자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숫자 세대만으로 모든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힘은 그 안에 담긴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정성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큰 제사상을 차리고 값비싼 음식을 올려도 마음이 흩어져 있고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겉모습만 화려한 빈 그릇과 같습니다. 반대로 음식이 많지 않고 형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바르게 놓고 진심으로 조상님을 떠올린다면 그 정성은 반드시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합니다. 복은 많이 올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올릴 때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는 분, 아무리 애써도 일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라면 너무 큰 것부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작은 것 하나를 정성껏 바꾸어 보십시오. 대추 7개를 고르는 마음, 물로 씻는 손길, 제사상 중심에 두 손으로 올리는 태도,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짧은 마음이 시작입니다. 작은 이식이라도 꾸준히 깨끗하게 진심으로 이어가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집안의 말과 분위기가 달라지며 그 변화가 다시 운의 흐름을 밝게 만듭니다. 결국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 마음과 없고 너희처럼 크게 자리는 돼 있지 않습니다. 뿌리를 잊지 않는 마음,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 가족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집안의 돈줄과 복기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제사상 위에 올리는 대추는 아무렇게나 한 줌 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흠없고 깨끗한 대추를 골라 정확히 7개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추의 꼭지가 위를 향하도록 바르게 놓고 향로와 신우의 중심선에 맞추어 정성껏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가 끝난 뒤에는 그 대추를 버리지 말고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바로 7개 바른 방향, 함께 나눔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다가오는 기일이나 명절 혹은 조상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이 있다면 꼭 한번 그대로 해보십시오. 고장한 제사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음식이 가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상님께서 보시는 것은 상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앞에 선 당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빚 때문에 밤 잠을 설치는 분, 자식의 앞날이 막힌 것 같다 마음이 무거운 분,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지친 분이라면 오늘 이 작은 정성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대추 7알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와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이미 평안해졌고 재물운은 열렸으며 자손의 길은 환하게 풀렸습니다. 말에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동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 오래된 빚으로 지친 친구, 제사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한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또 다른 공덕이 되어 다시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부디 오늘 이후 당신의 집안에 막혀있던 돈줄이 서서히 열리고 오래된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자식들의 앞길이 밝아지고 가족 모두가 건강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당신의 가정을 비추고 재물과 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